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30년간 병원을 운영해온 68세 간호사입니다. 제 이름은 박은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겪은 일이 너무나 영화 같고 또 너무나 끔찍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목숨을 노린 살인 시도를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2달 전 제가 키운 조카로부터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말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을 바친 병원이 불타던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화염 속에 숨겨진 진실은 것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칩니다. 새벽 2시 40분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그날 밤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새벽 2시 40분. 저는 병원 2층 숙직실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68세의 나이에도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웠죠. 그날도 당뇨 환자 3분, 폐렴으로 입원 중인 할아버지 한 분을 돌보고 밤 9시쯤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깊은 잠이었어요. 요즘엔 워낙 피곤해서 잠들면 깨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겠거니 했죠.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더 급박해졌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발 일어나세요.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창밖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병원 청소를 맡은 파트타임 직원 이도현 씨였습니다. 25세의 성실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의 얼굴이 지금 생각해도 그 표정이 너무 생생합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 그리고 두려움으로 떨리는 눈빛. 저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 시간에? 그는 숨을 헐떡이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방화 계획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화라니요? 누가 이 병원에 불을 지른다고요? 새벽에 무슨 황당한 농담인가 싶었죠. 선생님,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발 저 믿으세요. 지금 1층에서 수상한 사람이 뭔가 뿌리고 있었어요. 휘발유 냄새가 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며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도연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요? 네. 1분 1초가 급해요.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방 하나, 환자 기록 서류 몇 장, 통장과 도장만 챙겼어요. 평생을 바친 병원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도연 씨의 얼굴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병원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뒷산으로 향하는 길이 어두웠어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고 앞장섰죠. 68세 노인이 새벽 산길을 뛰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뒷산 초입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콰르르릉.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돌아보니 그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 병원이, 제가 30년간 일군 그 소중한 공간이 주황빛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꽃이 밤하늘을 물들였어요. 1층부터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2층으로 번졌습니다. 제가 5분 전까지 자고 있던 그 방도 화염에 집어삼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아니야. 내 병원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너지는 병원을 보며 30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환자를 봤던 날, 밤새 왕진을 다니던 날들, 돈 없는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주며 보람을 느끼던 순간들. 선생님, 일단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도연 씨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누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본 게 있어요. 진실은 제가 꼭 밝혀낼게요.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병원은 불길에 집어삼켜지고 있었고 저는 맨몸으로 도망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잿더미에서 발견한 배신의 증거. 화재는 새벽 4시쯤 진압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끈 뒤 남은 건 검게 그을린 건물의 골격뿐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사라진 거죠. 경찰과 소방서 조사관들이 왔어요. 화재 원인 조사를 한다면서요. 저는 당연히 방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 씨가 목격했고 제가 살아있다는 게 그 증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후 배선으로 인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됩니다. 조사관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방화예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거라고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전문가입니다. 배전반 주변에서 합선 흔적이 발견됐어요. 건물이 낡아서 그런 거예요. 도연 씨가 나섰습니다. 저는 휘발유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1층에서 액체를 뿌리는 걸 봤다고요. 청년 불났을 때 여러 화학 물질이 타면서 다양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착각하신 겁니다. 결론은 사고였습니다. 단순 노후 건물 화재 사고. 저는 멍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도연 씨가 저를 깨우지 않았다면 저는 그 불 속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고라고요?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도연 씨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조사가 너무 빨리 끝났어요. 보통 방화 의심 사건은 더 철저히 조사하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결론을 내렸어요. 누가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왜? 며칠 동안 저는 도연 씨 자취방에 신세를 졌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조카 승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모,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한승우, 제 남동생의 아들이에요. 올해 35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대학까지 뒷바라지해준 조카죠. 유일한 가족이자 제가 가장 아꼈던 사람입니다. 승우야, 미안해. 연락을 못했구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제가 다 처리할게요. 이제 이모는 쉬세요. 그는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어요. 병원 보험 처리하고 이모 앞으로 된 재산 정리하고요. 요양원도 알아볼게요. 이제 편히 쉬셔야죠. 요양원? 승우야, 난 아직 건강해. 이모, 이런 일을 겪으셨는데요. 쇼크도 크시고, 이제 병원도 없으니 새로 시작하기엔 나이가. 그의 말이 이상했어요. 병원도 없으니까 요양원에 가라고요? 저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보험금은 제가 처리할게요. 서류 좀 주세요. 무슨 보험? 이모, 병원 화재보험 있잖아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작년에 승우가 보험을 새로 들라고 권유했던 게 이모, 요즘 시골 병원 화재 사고 많대요. 보험 하나 들어두세요. 그때는 효자 조카가 걱정해 주는 줄 알았죠. 승우야,
그 보험 서류 어디 있어?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이모 집에 두면 잃어버리실까봐.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연 씨가 없는 틈을 타서 저는 승우가 놓고 간 가방을 몰래 뒤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류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화재보험 계약서, 보험 금액 8억 원, 계약자 박은하, 수익자 한승우. 손이 떨렸습니다. 수익자가 승우라고요? 저는 이런 계약 한 적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날짜를 보니 석 달 전이었어요. 그리고 변경 서류에 찍힌 제 도장. 제 도장이 맞는데 제가 찍은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승우가 계획한 방화였습니다. 저를 죽이고 8억 원의 보험금을 타려고 한 거예요. 제가 키운 조카가 저를 죽이려 했다니. 이모님 괜찮으세요? 도연 씨가 돌아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어요. 이건 봐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자 도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예요. 아니, 살인 미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증거가 부족해요. 서류만으로는 승우 씨가 방화했다는 걸 입증할 수 없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도연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함정을 놓는 겁니다. 승우 씨가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키운 조카지만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역습을 준비하는 68세 간호사 도연 씨의 정체를 알게 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단순 청소부가 아니에요. 도연 씨가 명함을 건넸어요. 한국화재감식연구소 연구원 이도현. 저는 화재감식 전문가예요. 정확히는 아직 수습 단계지만요. 선생님 병원에 들어간 것도 조사 때문이었어요. 조사라니? 한 달 전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병원과 관련된 보험 사기 정황이 있다고요. 그래서 잠복 조사차 청소부로 위장해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의심만 했어요. 확신은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 직접 목격했습니다. 승우 씨가 병원 1층에 휘발유를 뿌리는 걸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제가 본 건 어둠 속 뒷모습이었어요. CCTV도 한 달 전에 고장 났고요. 그것도 승우 씨가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것 같아요. 도연 씨는 노트북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 보험 정말 이상해요. 일반 화재보험이 아니라 특수 손해보상형이에요. 개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품이죠. 보험금도 8억이나 되고요. 8억이면 병원 시가의 3배예요. 완전히 사기를 목적으로 가입한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승우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부모 없이 자란 그 아이가 불쌍해서 제 돈으로 학비를 대주고 취직할 때도 도와줬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다니. 도연 씨, 저 경찰에 신고 안 할래요. 네, 직접 밝혀낼 거예요. 그 애가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 거예요. 위험해요, 선생님. 난 이미 한 번 죽을 뻔했어요. 더 잃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돌봤어요. 사람의 심리를 읽는 데는 자신 있었죠. 특히 승우는 제가 키운 아이예요. 그 애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승우는 조급해요. 완벽주의자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계획한 일이 틀어지면 불안해하죠. 그걸 어떻게 이용하실 건데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애한테는 위협이에요. 계획이 실패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시도할 거예요. 도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자신을 미끼로 쓰시겠다는 건 아니죠? 정확해요. 승우가 다시 접근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는 거죠. 이틀 동안 우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도연 씨는 초소형 녹음기와 GPS 추적기를 준비했어요. 저는 승우에게 보낼 메시지를 고심했죠.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승우 씨는 이미 한 번 선생님을 죽이려 한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애가 무서워해야죠. 68세 할머니가 무슨 배짱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었어요. 병원도, 돈도, 믿었던 가족도. 이제 남은 건 진실을 밝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전화할게요. 승우한테 어떻게 말씀하실 건데요? 간단해요. 나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라고는 안 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승우야, 너무 힘들어. 나 혼자 있으니까 와줄래? 라고 할 거예요.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녀석이 올 거예요. 확실히 끝내려고요. 그때 우리도 끝내는 거죠. 밤은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 날 거예요. 그 전화를 거는 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승우야, 나야. 이모,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요. 병원 근처 여관에 있어.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 가요. 어느 여관이에요? 해성여관이야. 203호. 승우야, 혼자 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네, 이모.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도연 씨가 물었어요. 진짜 오려나요? 100%올 거예요. 저를 없애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관방을 세팅했습니다. 제 손목 시계에는 초소형 녹음 송신기가 장착됐어요. 도연 씨는 옆방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을 거예요. 경찰도 대기시켜뒀고요. 신호는 제가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바로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오후 7시 58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저예요. 문을 열자 승우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죠. 웃는 얼굴, 친절한 눈빛, 모두 가면이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있나 확인하는 거였죠. 응, 힘들어. 다 끝났어, 승우야. 저는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지쳐 있었거든요. 이모,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그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약봉투였습니다. 진정제예요. 요즘 잠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승우야. 네, 이모. 솔직히 말해봐. 병원에 불 지른 거 내가 한 거지? 순간 승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다 곧 웃음을 지었죠. 이모, 무슨 말씀을. 보험금 8억. 수익자가 너로 되어 있더라. 내가 서명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 날 죽이려고 불을 질렀어. 이모, 스트레스 받으셔서 그래요. 진정제 드세요. 대답해, 승우야. 내가 한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러다 승우가 웃었어요. 차갑게. 아, 들켰네요. 그 순간 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래요, 이모. 제가 했어요. 불 지른 거. 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8억 때문에 날 죽이려 한 거야? 어차피 이모 죽으면 다 제 거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병원도 정리 안 하고. 이모가 죽어야 제가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가 키운 조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그날 왜 병원에 안 계셨어요?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원래는 이모가 자는 동안 조용히 불을 지르려고 했어요. 수면제도 미리 탄 거였고요. 근데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누군가 날 깨웠어. 제기랄. 그 청소부 새끼가. 승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실수 안 해요. 이 약에는 수면제가 40알 분량 들어있어요. 이모가 화재 스트레스로 자살한 걸로 처리될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그가 약봉투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원망하지 마세요. 이모도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그가 약을 제 입에 밀어 넣으려는 순간, 콰당, 문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이다. 꿈쩍 마. 경찰관 셋이 우르르 들어왔고, 도연 씨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한승우, 당신은 살인미수 및 방화 혐의로 체포됩니다. 승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모.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미안하구나, 승우야. 하지만 넌 선을 넘었어. 이모, 제가 미쳤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 근데 법의 심판은 받아야지. 경찰이 승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이모, 이모.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저와 도연 씨만 남았습니다. 끝났어요, 선생님. 응, 끝났네.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어요. 제가 사랑했던 조카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아침 마이너스 68세의 재출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도연 씨가 녹음한 파일,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휘발유통, 승우의 은행거래 내역보험 상담사에게 준 뇌물, 가리고 제 증언까지.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승우는 방화, 살인미수, 보험사기,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마지막 공판날 승우가 저를 봤습니다. 이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모, 한 가지만 궁금해요. 어떻게 제 계획을 알았어요? 넌 항상 조급했어, 승우야. 완벽하게 하려다가 실수하는 게 내 버릇이었지. 그걸 이용한 거야. 역시 이모시네요.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끌려갔습니다. 그 후로 2달이 지났어요. 보험금은 당연히 안 나왔죠. 승우의 범죄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요. 병원터는 그대로 방치됐고 저는 무일푼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금 운동을 벌여줬어요. 은하 선생님이 우릴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면서요.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돈이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컨테이너 2개를 샀어요. 개조해서 무료 노인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죠. 개소식 날 도연 씨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도연 씨, 오랜만이야. 그는 달라져 있었어요. 정식으로 화재감식사 자격증을 땄고 이제 독립탐정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저도 여기서 자원봉사하고 싶어요. 주말마다 와서 돕고 싶어요. 그래, 고마워, 도연 씨.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뭘?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는 것.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불이 아니라 빛을 나누자꾸나.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래된 병원은 사라졌지만 제 사명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첫 환자는 허리 아픈 80대 할머니였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파서요. 제가 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청진기를 목에 걸고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느꼈어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68세에 모든 걸 잃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살아있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제 경우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고요.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배신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잿더미 속에서도 새싹은 돋아나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작은 진료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며 살고 있어요. 돈은 없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요. 도연 씨는 제 아들처럼 돌봐주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제 가족이 되어줬어요. 승우는요? 가끔 생각나요. 미워하진 않아요. 다만 슬플 뿐이죠. 그 아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번엔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